이혼하면 당장 길거리 앉겠네, 위자료? 꿈도 꾸지 마! 그 순간 남편의 싸늘한 눈빛과 비웃는 표정이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남편이 불륜녀와 손잡고 저를 내쫓겠다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몇 달 만에 이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법원에서, 남편의 회사에서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고 전 국민이 뉴스에서 제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불륜남과 그 불륜녀가 모두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작은 아파트 2층,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한소영은 눈을 뜹니다. 43살 한때 육군 소령까지 진급했던 그녀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주부일 뿐이에요. 침대 옆자리는 이미 비어있고 남편 김석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또 야근이구나. 소영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요. 냉장고를 열어 아들 도시락 재료를 꺼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군대식 동작이 나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손놀림으로 계란말이를 만들고 밥을 담고 김치를 넣어주죠. 엄마,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민준이가 세수를 마치고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지만 성격은 소영을 쏙 빼닮아서 차분하고 의젓해요. 응, 도시락 싸줄게. 오늘 방과 후 수업 있지? 네, 늦게 들어갈 거예요. 민준이는 어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소영은 아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문득 허전함을 느껴요. 이런 일상이 벌써 15년째입니다. 오전 8시 남편 김석훈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45살 중소기업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요즘 들어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소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가리키며 말하자 석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바빠. 회사에서 먹을게. 그래도 집에서 만든 거. 집에서 만든 게 뭐가 특별해? 요즘 회사 직원들이 사모님 밥솜씨 자랑 들어서 질린다고 하더라. 석훈의 말에 소영은 순간 말문이 막혀요. 사모님이라니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전엔 우리 집사람이라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나 예전에 군대에서. 또 군대 얘기야?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지금은 그냥 동네 아줌마잖아. 석훈은 정장 재킷을 걸치며 차갑게 말합니다. 소영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져요. 동네 아줌마라니. 자신이 그렇게 평가받을 사람인가요? 내가 여기까지 왜 내려와야 했을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참아야지. 소영은 속으로 되뇌며 남편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요. 홀로 남은 집에서 소영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합니다. 모든 일을 군대에서 배운 대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해내지만 왠지 허무함만 남아요. 예전 부하 직원들이 소령님,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하던 그 시절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오후 2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아줌마들과 마주쳤어요. 소영 씨, 남편분 사업 잘 되나 봐요. 요즘 차도 바꾸고.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어제 백화점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던데. 혹시 조카인가요? 이웃의 말에 소영은 순간 멈춰 섰어요. 젊은 여자? 조카는 무슨 조카? 석훈에게는 그런 조카가 없는데. 아, 아마 회사 직원일 거예요.
소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예감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석훈은 또다시 늦은 귀가를 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소영이 알고 있는 석훈의 향수와는 전혀 다른 달콤하고 화사한 여성 향수 냄새였어요. 여보, 늦었네요.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요즘 일이 바빠서. 석훈은 소영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서둘러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소영은 그의 정장 재킷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재킷에서도 같은 향수 냄새가 났고 셔츠 깃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달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석훈은 소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대화조차 없었습니다. 여보,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네, 알았어요. 소영은 조용히 대답하며 이불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웃의 말과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새벽 3시 소영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한남동의 야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때 육군 소령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했던 자신이 지금은 남편의 작은 변화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 이상한 예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석훈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급하게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고 다녔죠. 예전엔 소영이 휴대폰을 만져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화면을 보지 못하게 막기 일쑤였어요. 여보, 휴대폰 좀. 왜? 내 폰을 왜 만져? 석훈의 반응은 과격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숨길 것이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소영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2주일 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소영은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면서 기분을 전환해 보려 했어요. 동창들을 만나면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모임에는 10여 명의 동창들이 모였어요.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변화한 모습들이었지만 옛 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소영아, 너 남편 사업 잘 된다며? 부러워. 요즘 사모님 소리 듣기 좋지? 친구들의 이야기에 소영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사모님이라는 말이 예전엔 자랑스러웠는데 요즘엔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모임이 끝나갈 무렵 친구 중 한 명인 영희가 조심스럽게 소영에게 다가왔어요. 소영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응, 무슨 일인데? 영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거 너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혹시 이거 봤어? 영희가 건넨 휴대폰 화면에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본 순간 소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석훈이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제주도로 보이는 골프장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두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석훈은 평소 집에서 보기 힘든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 찍힌 거야? 지난주 토요일이래. 우리 남편 회사 사람이 우연히 봤다고 하더라고. 소영아, 미안해. 이런 걸 보여줘서. 소영의 손이 떨렸어요. 지난주 토요일이라면 석훈이 회사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이른 아침부터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돌아온 그에게서 골프 치고 온 냄새가 났었는데 소영은 그저 접대 골프려니 했었거든요. 야, 네 남편 사장님이라고 깝치더라. 회사 여직원이랑 제주도 골프장에 갔던데 완전 어깨동무하고 다니던데. 영희의 말에 소영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이 도시락을 싸주고 와이셔츠를 다려주며 뒷바라지했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다니. 그 여자는 누구야? 회사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 이름은 최유진인가. 28살에 대학 갓 졸업했다고. 소영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28살이면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 여자와 남편이. 소영아,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고마워, 알려줘서. 소영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소영은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어요. 당장 석훈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묻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불륜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석훈은 역시 집에 없었고 민준이만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응, 그랬어. 소영은 아들에게 들킬까봐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혼자 있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밤 11시 반 석훈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안 자고 있어?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소영의 진지한 표정을 본 석훈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이야기? 제주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석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 했습니다. 무슨 사진? 최유진 씨랑 찍은 사진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석훈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그래, 만났다. 그게 어쨌다고? 어쨌다고요? 당신 결혼했잖아요. 결혼? 이게 결혼이야? 매일 도시락 싸주고 집안일만 하는 게 결혼이라고? 석훈의 말에 소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사랑으로 해온 일들이었는데 남편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던 걸까요? 여보,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고? 소영아, 우리 끝이야. 이혼해. 석훈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위자료? 그런 거 없어. 너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15년 동안 집에서 뭐 한 거야? 돈 벌어온 것도 없고 사회생활한 것도 없고. 여보, 이혼하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겠네. 너 혼자 뭘 할 수 있어? 석훈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소영을 무능력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소영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까?
석훈은 그런 소영을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유진이는 젊고 능력도 있어. 너처럼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도 하고 나한테 힘이 되는 여자야. 그럼 당신은 저한테 힘이 되어준 적이 있나요? 소영의 반박에 석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다시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힘이 되어준다고? 군대 이야기 또 할 거야? 그거 벌써 15년 전 일이야.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소영의 머릿속에 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하들을 이끌고 어려운 임무를 완수했던 날들, 소령 계급장을 달고 당당하게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정말 과거일 뿐일까요? 내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진행할 거야. 너도 준비해. 석훈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 홀로 남은 소영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감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아니야, 나는 한소영이야. 한때 육군 소령이었던. 소영은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석훈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너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길거리에 나앉겠네. 정말 자신은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일까요? 새벽 5시 소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먼지가 쌓인 책장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전역할 때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군복과 함께 각종 표창장, 그리고 소령 계급장이 나왔어요.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육군 정보사령부에서 받은 우수상, 연합훈련 공로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모범간부상까지. 한소영 소령.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보며 소영은 과거를 되돌아보았어요. 25살에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뛰어난 정보 분석력과 현장 통솔력으로 빠르게 승진했던 자신. 부하 장병들은 그녀를 믿고 따랐고 상관들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었죠.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야. 한때는 수십 명의 부하를 이끌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소영은 군복을 펼쳐보며 옛 기억에 잠겼어요. 특히 정보 분석 업무에서 보여준 자신의 실력은 상급 부대에서도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복잡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군 시절 후배 정민호 중령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선배님, 혹시 이 소식 보셨나요? 예비역 장교 재임용 특별 채용 공고가 떴어요. 선배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소영은 서둘러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어요. 정말로 국방부에서 예비역 장교 재임용 특별 채용 공고를 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정보 분야 전문 인력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지금이 기회야. 소영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석훈이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무시한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15년 만에 복귀가 쉬울 리 없었어요. 체력 시험부터 시작해서 군 재적응 교육까지 모든 것을 다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소영은 석훈과 민준이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엄마, 요즘 일찍 나가시네요? 아침 운동을 핑계로 새벽 5시에 나가는 소영을 보며 민준이가 물었어요. 응, 건강 관리 좀 하려고. 사실 소영은 근처 체육관에서 체력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하는 운동이라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예전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재임용 시험 날이 왔어요.
소영은 새벽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예비역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소영입니다. 육군 소령 예편 정보사령부 출신입니다. 면접에서 소영은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면접관들은 그녀의 이력을 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15년 공백이 있는데 업무 적응에 문제 없겠습니까? 정보 분야는 한번 익힌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경험이 더해져서 더 넓은 시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의 답변에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자신감과 전문성이 느껴졌거든요. 2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소영은 기쁨을 감추며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석훈은 여전히 최유진과의 불륜에 빠져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었고 이혼 절차만 재촉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질질 끌 거야?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게 있어서. 소영은 시간을 벌었어요. 재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석 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소영은 국방부 청사에서 재임용 임명식에 참석했습니다. 한소영, 국군정보사령부 특수분석반장으로 임명한다. 임명장을 받는 순간 소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전보다 더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반장님.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소영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소영은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15년 만에 입는 군복이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그 옷은. 아침 일찍 나가는 소영을 본 민준이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다시 군인이 되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진짜요? 대박이네요. 민준이는 오히려 신기해하며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보사령부에서의 첫 업무는 방산업체 관련 정보 분석이었어요. 최근 들어 일부 중소기업들이 방산 계약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소영의 임무였습니다. 반장님, 이 업체 리스트 좀 보세요. 부하 직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는 순간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그 리스트에 김석훈의 회사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소영은 침착하게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석훈의 회사가 최근 몇 년간 방산 관련 하청업체로 일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소영은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투스타 소장으로 초고속 진급했습니다. 정보 분야에서 이처럼 빠른 진급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소장님. 부하들의 축하를 받으며 소영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한편 석훈은 소영이 군에 복귀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최유진과의 불륜에 빠져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곧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소영이랑 이혼 절차 거의 끝나가고 있어. 오빠, 정말요?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최유진은 석훈의 품에 안기며 달콤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곧 닥칠 거대한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훈은 드디어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소영에게는 아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내일 법원 출석하라고 통지서 나갔을 거야. 이제 정말 끝이야. 석훈은 승리자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소영이 더 이상 예전의 그 무력한 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소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첫날,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석훈은 양복을 빼입고 최유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쪽은 변변한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석훈의 변호사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소영이 15년간 주부로만 살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유진아, 조금만 기다려. 오늘 끝나면 우리 자유로워져. 석훈은 최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최유진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소영이 국군 투스타 소장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것이에요. 석훈은 눈을 의심했어요. 소영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가슴에 달린 투스타 계급장을 보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소영 소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조정위원도 소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투스타 소장이라는 계급이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소영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석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당황한 표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소영 씨, 아니, 소장님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조정위원의 질문에 소영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입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영이 준비한 자료는 방대했어요. 석훈과 최유진의 제주도 골프장 사진, 호텔 투숙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군복이 뭐 어쩌라고요? 지금 너 내 회사 주식도 없고 뭐도 없잖아. 석훈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석훈 씨, 조정실에서는 정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정위원이 석훈을 제지했어요. 그러자 소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법원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육군 투스타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영의 말에 조정실이 술렁였어요. 투스타 소장이라는 것은 장성급 장교를 의미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김석훈 씨 회사와 방산 계약 관련 감사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석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김석훈 씨가 운영하는 대한정밀에서 방산업체 하청 계약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국정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어요. 소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사실 이는 소영이 1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석훈의 회사가 방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동안 축적된 의혹들을 종합하여 정식 감사를 요청한 것이었어요. 불법 하청, 리베이트, 허위 서류 제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영이 꺼낸 서류 뭉치를 보고 석훈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동안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저지른 크고 작은 부정들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유진 씨가 근무하는 회사도 동일한 감사 대상입니다. 최유진은 석훈의 팔을 붙잡으며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다니는 회사까지 조사받게 되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소영아. 아니, 소장님. 우리 얘기 좀 해요. 석훈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상대가 더 이상 무력한 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얘기할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마치 군대에서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처럼 단호했습니다. 어디 한번 버텨보세요, 김석훈 씨. 그 말과 함께 조정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석훈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최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여행비를 결제한 기록들이 있어요. 소영은 최유진을 향해서도 준비된 자료를 제시했어요. 석훈과의 제주도 여행, 각종 데이트 비용들이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처리되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건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것도 공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소영의 완벽한 준비 앞에서 석훈과 최유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이 지난 1년간 달콤한 불륜을 즐기고 있을 때 소영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변호사와 상의하여 다음 일정을 정해주세요. 조정위원이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승부가 결정난 상황이었습니다. 석훈은 소영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소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섰어요. 그 뒷모습은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소영아. 석훈이 소리쳤지만 소영은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에 타기 전에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민간 기업 부정부패 척결, 그게 제 임무입니다. 그날 오후 석훈의 회사에는 국정감사팀이 나타났어요.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직원들은 모두 당황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법원에 가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동안 석훈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최유진의 회사에도 동시에 수사팀이 들이닥쳤어요. 그녀는 사무실에서 끌려나가며 동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법인카드 부정 사용, 허위 출장 신청서, 회사 기밀 유출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방산업체 부정부패 척결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석훈의 회사 이름도 언급되었고 최유진의 사진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소영은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1년간의 치밀한 준비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이가 뉴스를 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민준아. 소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챕터 5 최악의 몰락.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사흘째, 석훈의 회사 대한정밀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어요. 국정감사팀이 가져간 서류들 속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방산업체와의 하청 계약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부정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어요. 회사 격리부장이 급하게 석훈에게 달려왔어요. 국정감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거래은행들이 일제히 신용도 재평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대출 회수? 석훈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회사 운영자금의 대부분이 은행 대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회수되면 당장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처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연이은 악재의 석훈은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최유진이 다니는 부품업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그녀는 회사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유진 씨, 일단 집에서 대기하세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출근하지 마시고. 인사팀장의 차갑고 사무적인 말에 최유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일단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세요. 최유진은 개인 물품을 챙겨 회사를 나서야 했어요. 입사한 지 겨우 3년 앞으로의 커리어를 꿈꾸며 열심히 일했던 곳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다니. 그날 저녁 석훈과 최유진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둘 다 한껏 지쳐 보였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유진은 울먹이며 물었어요.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석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이런 일은 금방 정리될 거야. 하지만 석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소영이 투스타 소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1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복수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석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가 왔어요. 세무조사까지? 석훈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국정감사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시작되면 회사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 중 현대중공업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어요. 가장 큰 거래처였던 현대중공업까지 등을 돌리자 석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계약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2주일 후 석훈의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어요. 직원들은 하나둘 퇴사 서류를 냈고 사무실은 텅 비어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회사 제안이 들어와서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부장까지 사표를 내는 모습을 보며 석훈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직원들이 모두 떠나가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도 가시는 거예요? 사장님, 가족들 생각하니까. 결국 석훈은 혼자 텅 빈 사무실에 남겨졌어요. 벽에 걸려있던 사업자 등록증과 각종 인증서들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소영이한테 큰 소리치며 사모님 타령했었는데 한편 최유진에게도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최유진 씨, 법인카드 부정 사용권은 명백한 횡령에 해당합니다. 수사관의 말에 최유진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기소되면 전과자가 되고 앞으로의 취업도 어려워질 텐데. 저는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것도 공모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훈 씨와 함께 기소될 예정이에요. 그날 밤 최유진은 원룸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언론의 관심이었어요. 방산업체 부정부패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최유진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불륜녀의 추악한 실체, 법인카드로 데이트 비용 결제, 중소기업 사장과 직원의 불법적 관계, 국민 혈세 축내. 인터넷 기사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어요. 요즘 여자들 정말 무섭다. 남의 남편 뺏고 회사 돈까지 훔치고 얼굴 공개해서 잘했다. 최유진은 외출조차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아는 사람을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한 달 후 석훈은 검찰에 기소되었어요. 방산업체 납품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허위 서류 제출, 법인세 포탈 등 혐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김석훈, 최유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 법정에서 기소장이 낭독되는 순간 석훈은 고개를 떨궜어요. 1년 전 소영에게 너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큰 소리쳤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이 석훈의 재산은 대부분 동결되었어요. 부동산, 주식, 예금까지 모든 것이 수사기관의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었어요. 한소영,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석훈은 소영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영은 받지 않았어요.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할 뿐이었습니다. 김석훈 씨의 연락은 받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전달에 석훈은 절망했어요.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어요. 석훈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유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석훈과 최유진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 했습니다. 김석훈 씨, 한 말씀 해주세요.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석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최유진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조용한 곳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오빠, 미안해요. 내가 오빠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최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석훈도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당분간 떨어져 있자. 서로 상처만 주고 있는 것 같아. 결국 둘은 헤어지기로 했어요. 달콤했던 분류는 이렇게 쓰라린 이별로 막을 내렸습니다. 소영은 뉴스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1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 아빠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잘못된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거든. 소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석훈의 몰락이 완료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이혼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어요.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 등록소 앞에서 소영은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투스타 소장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소영 소장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직원의 말에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슬픔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판결 내용은 소영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석훈의 불륜과 경제적 범죄가 명백히 입증되면서 위자료 3억 원,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소유권 전체, 그리고 민준이의 양육권까지 모두 소영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참아야 했던 시간, 억울했던 순간들, 다 끝났다.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 소영은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 한복판의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소영을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응, 모든 게 정리되었어. 소영은 아들 앞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머니에게 다가와 꼭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많이 걱정했는데. 민준아,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 이제 알겠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한때 무력해 보였던 어머니가 이제는 정말 당당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정말.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군대식 경례를 올렸어요. 어머니가 투스타 소장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 나도 나를 지킬 자격이 있다. 소영은 아들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주말 소영은 오랜만에 군 시절 동기들과 만났어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모임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동기들과 전역한 동기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소영아, 투스타 소장 진급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예비역에서 복귀해서 이렇게 빨리 진급하다니. 동기들의 축하를 받으며 소영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었어? 친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의 상황을 아는 동기들은 모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었어. 정의가 승리했지. 소영의 당당한 답변에 동기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들도 소영이 겪은 일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월요일 정보사령부로 출근한 소영을 부하들이 반겼어요. 투스타 소장으로서 소영의 리더십은 이미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국정감사 관련 방산업체 부정부패 척결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소영은 부하들에게 당당하게 지시했어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점심시간 소영은 후배 여군 장교들과 멘토링 시간을 가졌어요. 최근 들어 여군들의 진급과 역할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소영은 그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결혼과 육아 때문에 전역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중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너무 참지 말고 내 권리를 지키라고 가르쳐야 해. 소영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어요. 나도 한때는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거야. 가정과 일 둘 다 소중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되거든. 후배들은 소영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교훈이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아들도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나누어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대학 진학하면 군사학과 가고 싶어요. 정말? 네,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민준이의 말에 소영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롤모델로 생각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새로 마련한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책상 위에는 투스타 소장 임명장과 각종 표창장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준이가 어릴 때 그린 가족 그림도 놓여 있었어요.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았어요. 무력한 주부에서 국군 투스타 소장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팠지만 결국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석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소영은 잠시 메시지를 보다가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휘한다. 소영은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도 불륜녀의 기억도 없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2달 후 석훈은 결국 구속되었어요. 방산업체 부정부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김석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석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그의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대문구치소 독방에서 석훈은 후회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소영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동네 아줌마라고. 감방 안에서 석훈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15년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준 아내를 무시하고 젊은 여자에게 빠져 가정을 파괴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한편 최유진은 회사에서 해고된 후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횡령 전과자가 된 데다 언론의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어느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적합한 지원자가 있어서.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하며 최유진은 절망에 빠졌어요. 28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나이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소영은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방산업체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그녀의 증언이 필요했거든요. 한소영 소장님, 이번 방산 부정부패 척결 작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소영은 당당하게 답했어요. 국방부 정보사령부에서는 1년간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방산업체 부정부패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총 15개 업체에서 리베이트 수수, 허위 서류 제출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소영의 보고는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국정감사위원들도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대한정밀의 경우 5년간 총 12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영이 석훈의 회사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언론들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이런 공로로 국방 예산 절약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약 200억 원의 예산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소영은 기자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소장님, 방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국방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의 인터뷰는 저녁 뉴스 톱으로 방송되었어요.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서대문구치소에서 뉴스를 본 석훈은 충격에 빠졌어요. 소영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모습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자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온 나라가 알게 해주마. 뉴스에서 나온 소영의 말이 석훈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불륜남의 추락과 여군 소장의 사이다 반격. 아내 무시하던 사장, 투스타 소장이 된 전처에게 철퇴. 방산 부정부패 척결한 한소영 소장 정의는 반드시 승리. 기사마다 소영을 영웅으로, 석훈을 악역으로 묘사했어요.
특히 온라인 댓글들은 소영에게 쏟아지는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사이다네요. 여자 무시하던 놈이 철퇴 맞았네. 투스타 소장까지 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진짜 여성의 롤모델이죠. 한편 최유진에 대한 여론은 더욱 냉정했어요. 불륜도 모자라 횡령까지 하다니. 요즘 젊은 여자들 정말 무섭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마땅해. 최유진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부모님도 창피해하며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무렵 소영은 국방부에서 특별 표창을 받았어요. 방산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한소영 소장, 방산 부정부패 척결 유공 표창. 국방부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소영은 당당하게 표창을 받으며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엄마, 뉴스에 또 나오셨네요. 그래, 엄마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요. 우리 엄마가 투스타 소장이라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소영은 아들의 말에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일이 가족에게도 자랑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한 달 후 석훈의 1심 선고가 있었어요. 징역 5년, 벌금 10억 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 방산 사업의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석훈은 주저앉았어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영은 담담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에 만족했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소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석훈의 실형 선고 이후 6개월이 흘렀어요. 소영은 정보사령부에서 후배 여군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당에는 다양한 계급의 여군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소영은 단상에서 후배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어요. 저도 한때는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잃지 않을 때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후배들은 소영의 말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교훈이었거든요. 소장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셨나요? 한 중령이 질문했어요. 균형이 아니라 조화예요.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후배들은 소영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소장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도 소장님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소영은 후배들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민준이와 함께 용산의 새로운 오피스텔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남동 아파트를 정리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새 집 정말 멋져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민준이는 어머니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어요. 전망 좋은 고층 오피스텔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민준아, 대학 입시 준비는 어때? 군사학과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거든요. 아들의 말에 소영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이가 자신을 롤모델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어요. 1년 전 석훈과 최유진의 불륜 사진을 보여줬던 바로 그 모임이었습니다. 소영아, 우리의 영웅이 왔네. 동창들은 소영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언론에 크게 보도된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해. 투스타 소장까지 되다니. 그 남편놈은 정말 자업자득이야. 그런 훌륭한 아내를 두고 친구들의 칭찬에 소영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희야, 1년 전에 사진 보여준 거 정말 고마워. 뭘 친구 사이에. 그런데 정말 통쾌했어. 완전 사이다였다고. 영희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소영의 복수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석훈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감옥 생활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김석훈, 면회 왔습니다. 교도관의 부름에 석훈은 면회실로 향했어요. 변호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글쎄요. 1심 판결이 워낙 합리적이어서 감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석훈은 고개를 떨궜어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소영 소장님 근황은 들으셨죠? 국방부에서 큰 상도 받으시고. 네. 뉴스로 봤습니다. 석훈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최유진은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웠거든요. 언니 손님이. 동료의 부름에 최유진은 카운터로 향했어요. 하지만 손님이 그녀를 알아보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너 혹시 뉴스에 나왔던. 최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까지 와도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소영은 정보사령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욱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소장님, 북한 해킹 조직 관련 분석 보고서입니다. 부하 장교가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며 소영은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였어요. 그녀의 분석력과 판단력은 이미 부대 내에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좋은 분석이네요. 이대로 상급 부대에 보고하세요. 네, 소장님. 부하들은 소영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 소영은 새로운 오피스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민준이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고마워, 민준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엄마.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모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 석훈의 그림자나 최유진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써 나의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 15년간 참고 견뎠던 시간, 무시당하고 무력했던 순간들이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이제는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장면, 소영은 오피스텔 발코니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투스타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젠 내가 지휘한다. 소영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서울 야경과 함께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한소영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대한민국의 야경이 마지막 화면을 장식했어요.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자신을 되찾은 한소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테라스였습니다.